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전환점이다.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맞이하는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오랜 노동의 끝에서 찾아온 휴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생존의 시작일 수도 있다. 특히 혼자 사는 60대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이라는 안전망 없이 모든 생활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에 그 현실은 더욱 냉혹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독사 위험과 빈곤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숫자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아니라 버팀의 연속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의 외곽에서 지내는 68세 남성 김종필 씨의 이야기다. 그는 37년간 중견 건설 회사에 몸담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회사에서는 성실의 아이콘이었지만 정년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매달 89만 원이 전부였고 별다른 개인연금이나 저축 없이 살아온 터라 월세 4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고작 49만 원이었다.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기본적인 공과금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고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겨울을 견딘다. 무엇보다 외로움보다 더 큰 문제는 아플 수 없다는 공포다.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아 감기에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그는 요즘 들어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자 혹시 내가 방 안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 매일을 시작한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66세 여성 박명자 씨다. 그녀는 이혼 후 20여 년을 홀로 살아왔고 식당 설거지 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최근 무릎 수술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때부터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집은 다행히 전세였지만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로 축내며 버티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치과를 찾았고 그날 진료비 12만 원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다.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되었고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금 그녀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살아가고 있다. 외식은 물론이고 고기도 반년 넘게 먹어본 적이 없다.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에서 마주치는 같은 연배의 여성들과의 5분 대화뿐이다. 그녀는 말한다. 몸이 아프면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려고요. 치료는 사치예요.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63세 남성 정석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 후 기촌을 꿈꾸며 소형 원룸이 딸린 단독주택을 구매했지만 현실은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자연을 기대했지만 이내 외로움과 단절감이 찾아왔다. 문제는 돈이었다.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 생활비로 최소한만 써도 빠듯했고 차량 유지비와 의료비는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2년 만에 차를 팔고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자신을 자각하면서부터였다. 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병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말한다. 요즘은 거울을 보면 내가 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놓쳤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의 문제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연금의 절대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사적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소비 여력과 증가하는 의료 수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키며 고독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개인의 고통이 단지 개인의 몫으로만 남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본 복지조차 그들의 삶의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은퇴 후 1인 가구의 삶은 고요하고 단순할 것 같지만 실상은 복잡하고 절박하다. 이들의 삶에서 선택은 사치이고 결단은 생존의 조건이다. 누구도 이들이 맞이할 삶의 전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은퇴는 준비된 자에게만 평온을 준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단순한 금전적 여유를 넘어선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책과 제도가 달라져야 할 때다. 소득 없는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제공, 의료비 지원,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까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중장년층에게도 은퇴 준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단순히 연금 수령을 넘어서 삶의 질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은퇴한 이들의 삶을 제대로 보듬는 일은 미래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마주할 현실이라면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준비하고
함께 손잡아야 한다. 그래야 은퇴가 절망이 아닌 존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이 곧바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는 이들의 고백은 단지 극단적인 사례만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며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경고장이기도 하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은퇴 이후 삶의 방식은 점점 더 개별화되고 고립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재정 파탄이나 가족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이며 대응 역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의 노후 보장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낮은 소득 대체율과 불균형한 납부 기간으로 인해 실제 은퇴자에게 체감되는 연금 수령액이 지나치게 적다.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근로를 지속하거나 기타 수입원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고령자 재취업 시장은 좁고 불안정하며 건강 상태나 직업 역량의 한계로 인해 지속 가능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노후의 삶은 점점 더 취약한 구조 속에서 고립된 생존의 형태로 이어진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공동체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정서적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고립감과 우울증 고독사에 대한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과거에는 가족이 노후의 안전망이었지만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은퇴 이후 가족관계 역시 유지되기 어렵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적 안전망과 지역 사회 기반의 정서적 지원 체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늦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여전히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같은 소득 보전 중심에서 머물러 있으며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서적 복지 주거 안정, 커뮤니티 형성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현재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거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후 주택의 단열이나 안전성은 물론 주거지 주변의 교통 접근성, 의료시설과의 거리, 사회적 접촉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복지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의료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절한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고령자에게 특화된 의료 지원이나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 보다 촘촘히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보건소와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문 진료 서비스나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접근 역시 시급한 과제다. 고독감과 우울증, 치매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초기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커뮤니티 기반의 감시망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핵심이지만 의료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개편과 재정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민간 영역과의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정서 지원 네트워크, 은퇴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이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은퇴자 자신에게도 변화된 인식과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은퇴는 단순한 일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재구성의 시간이다. 재무적인 준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즐거운 관계의 회복자, 성찰의 기회로서 은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 전 사전 교육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 재무 설계뿐만 아니라 주거 선택, 의료 계획, 관계 유지 및 사회적 참여 전략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은퇴자와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다. 지금까지의 고령자 정책은 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왔다면 이제는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며 자산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이며 이는 결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1인 고령 가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그 안에서 벌어질 수많은 위기와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의 은퇴가 지옥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생존을 넘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퇴 사회를 위해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된 인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때다. 그래야 은퇴 후의 시간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 시작이 절망이 아닌 존엄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